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풍류와 안락을 노래하며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그림 민화. 민화는 그 민중 속에서 태동이 되었고 민중을 위해서 그려진 가장 한국적인 혼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 미술 민화가 새롭게 꽃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통적인 민화를 이렇게 시민들이 체험하기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작품 같습니다. 전통의 기법으로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덧칠해 새로운 민화를 선보이는 작가. 한국 화가 김리아의 민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그곳에는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문화예술공간 대구 아트웨이가 있는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성있는 현대미술 작품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을 끄는 건 우리의 옛 그림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네. 이건 뭘 그린 거예요? 이게 안에 보시면 10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10가지 요소를 다 합쳐서 십장생도라고 해요. 십장생도. 네. 그러면은 이게 옛날 그림인 거죠? 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뒤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네. 미나라고 하는데 미나 작품이에요. 조선시대 집안을 장식했던 민화는 자유로운 형식과 화려한 색채로 민중들의 정서와 소망을 담은 그림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향유했던 그림을 그리며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청년 작가. 저는 범어 아트웨이에 입주해 있고 6년째 미나 작업을 하고 있는 김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완성했다는 작품을 펼쳐 보여주는 작가.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m 정도 될 거예요. 쫙 펴놓으면. 작업실을 가득 채운 대작은 10폭의 병풍인데요. 이 작품은 평생도라는 작품인데요.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서 3일 동안 휴가를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간직에 오르고 이제 60년 동안 같이 결혼을 해서 살며 리마인드 웨딩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 이제 간직에서 내려오는 장면까지가 있는 사대부의 일생을 담은 그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누릴 수 있는 경사와 부귀영화를 세밀하게 묘사해 장면마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평생도는 꼬박 1년이 걸렸고 새 한 마리 그리는데도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평생도 자체가 좀 섬세한 그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을 좀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제 작품은 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에요.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건 화구부터 그리는 기법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천연 재료로 채색하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개가루로 이렇게 만드는 색깔도 있고 그리고 돌가루로 이렇게 색을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지벌레 같이 약간 붉은색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개가 있고 그리고 한지 위에 염색할 때는 이런 치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나무에 달린 오리나무 열매로 색을 내기도 해요. 작가가 어떻게 민화를 그리는지 작업 과정을 구경해 볼까요? 가장 먼저 작품에 필요한 색을 직접 만든다는 작가. 오리나무 열매에 끓인 물을 붓고 색이 우러나오길 기다립니다.
한지에 지금 포수 작업을 하기 전에 색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노랗게 우려낸 물로 한지를 염색하는 건데요.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백반을 넣고 천연 접착제인 악교를 섞어 포수 작업을 함께합니다. 이 포수 작업은 민화를 그리기 전 한지에 악교물을 도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포수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한지 위에 바로 작업을 하면 번지기 때문에 번지는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포수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한지 위에 코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수 작업을 하고 말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림질까지 해야 돼서 포수 작업을 하는 날은 하루를 다 비우고 해요. 악교의 농도에 따라 색의 번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작품을 구상한 다음 한지마다 악교의 농도와 색을 다르게 해서 포수 작업을 하는 작가. 색을 만들어 바르고 말리고 다리며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네요. 포수 작업한 거는 위에 한번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한 방울 탁 털어뜨리면 물방울이 맺히고, 그리고 포수 작업을 안 한 거는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물을 탁 떨어뜨리면 싹 퍼져나가요. 은은한 자연의 색을 머금은 한지가 준비되자 드디어 스케치 작업을 시작하는 작가. 그런데 사진을 보고 강아지를 그리는데요. 일반적인 민화 작업은 전통 민화의 도안을 가져와 따라 그리는 모사 작품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전통의 민화를 그대로 모사하기보다 구도와 소재를 자유롭게 구상하며 창작 민화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민화 자체가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서민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민화를 그리기도 하고 현대적으로 좀 변형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민화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거는 또 영상 작업을 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기도 해요. 전통 민화에 변화와 변주를 준다는 작가. 그렇게 제작한 민화는 얼마 전 NFT 플랫폼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평면의 작품을 디지털로 제작한 민화 40여 점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틀 만에 완판이 된 겁니다. NFT 작품이란 고유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인데요. 디지털 콘텐츠를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가상 공간에서 판매되는 작품을 말해요. 그럼 40점이 완판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 작품을 NFT화했기 때문에 대중의 반응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서 되게 기쁘고 놀랐어요. 평면의 민화를 영상 클립 형태로 제작한 NFT 작품. 정적인 그림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니 재미와 신비함을 더해주는데요.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 전통 예술인 민화가 주목받은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김리아 작가의 민화 작품이 NFT 미술 시장에서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민화 자체가 좀 한국적이고 서민적이면서 자연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화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현대 미술은 조금 화려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제 그림은 좀 소소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신 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가의 민화가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담았을 뿐 아니라 민화에 자신만의 캐릭터를 그려놓는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요. 전통 민화와 귀여운 캐릭터의 만남.
어떻게 작가는 민화의 캐릭터를 그려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제 취향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미나가 전통적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다가가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캐릭터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걸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한번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미나를 디지털화하면서 토끼라든지 새라든지 다양한 캐릭터를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캐릭터가 더해져 한층 젊어지고 세련된 민화. 이것이 민화를 새롭게 하고 친근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주말 아침 작가가 시간을 내 찾은 곳은 경북 외관의 한옥마을입니다. 모처럼 강아지와 함께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데요. 부모님이 사는 마을이기도 하고 자연이랑 많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비나 벌, 풀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메리, 일로 와. 나 안아줄게. 일로 와. 아이고. 이름 김메리고 제 동생이에요. 올해 5살이고 제가 작품에 캐릭터를 많이 넣는데 메리가 제 작품의 뮤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토끼라든지 호랑이가 있는데 가만 보면 다 메리를 닮은 것 같아요. 작가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민화의 매력을 처음 접한 곳이 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안긴 고즈넉한 한옥과 세월을 간직한 가구와 옛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고요해진 마음에는 민화를 그리고 싶다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300년 정도 된 것들이라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림 그렸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도 좀 떠오르는 것 같고 특히 제가 평생도 그릴 때 여기 자주 왔던 것 같아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작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여러 길 위에서 고민하던 중에 민화를 만났습니다. 제가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 전공과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 후에 해외에 가게 됐는데 다양한 문화를 그때 많이 접했고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 댁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안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본 게 미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미나를 시작하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미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을 꺼내준 것도 미나였기 때문에 제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을 찾아줬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갈증이 민화를 그리며 점차 해소된 것인데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민화 작업에만 몰두했고 유수의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계속 그렸어요. 모작을 처음에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고 나만의 작품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나라면 평생 할 수 있겠다. 미나가 내 삶의 동반자처럼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이제 다양한 전시와 그쪽에는 이제 기술융합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대가 선생님들도 인사동에 많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좋은 기법들도 전수를 받았어요. 전통의 기법으로 그리되 틀에 갇히지 않으려 했고 자유롭게 상상하되 전통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시간. 하지만 조금씩 틀을 깰 때마다 주위에 우려 섞인 쓴소리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모작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저의 시점을 넣어서 미나 작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미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또 현대미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통의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칠한 이 시대의 민화. 그것은 작가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현대 민화를 추구하지만 채색 방법만큼은 전통의 방법을 고집하는 작가. 물감을 사용하면 쉽게 낼 수 있는 색도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연하게 여러 번 색을 쌓으며 붓질과 말리기를 반복하는데요. 한 작품을 완성한다는 건 시간을 쌓고 정성을 담는 일입니다. 이 작품은 메리 책거리라는 작품인데요. 메리가 앞에 있고 뒤에 이제 메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 장난감들이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소들을 여러 가지 넣어서 메리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그림이에요. 김리아 작가의 개성과 색채가 한껏 드러난 현대 민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품을 들고 스튜디오를 찾은 작가.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사진 촬영 좀 하려고요. 아, 네, 가능하죠. 완성한 그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날로그 작품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사진 촬영을 하러 왔어요. 사진 작가님이신데 제 원작을 촬영해 주시면 거의 원작이랑 똑같은 색감을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디지털화 하기 전에는 여기 와서 촬영을 해요. 평면의 민화를 디지털 작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행 작업입니다. 이런 거는 배접할 때 없어지는 부분이죠? 네네네, 다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그러면 제가 클립으로 고정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고 촬영하고 이미지는 여기까지 다 살려 그리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 년 전부터 작가는 민화를 다양한 매체로 확장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민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디어 아트로 변신할까요? 네, 새로 작품이에요. 새로 작품인데 제가 안 다려서 군데군데 조금 주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만. 원화의 색감을 그대로 촬영한 후 움직임을 만들고 스토리를 더해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지난해 1월 대구의 동성로에서 김리아 작가의 미디어 아트 개화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나온 민화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뽐냈는데요. 전통과 현대를 잇고 대중과 호흡하는 전시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홀로 작업실에 남아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을 제작 중인가요? 다음 전시 준비 중인데 주제는 호랑이에요. 옛날부터 미나에서 호랑이는 약간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전시장에 갔을 때 인터랙션,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은 나쁜 것들이 나오고 호랑이가 이제 그걸 물리쳐주고 마지막에는 한반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를 지켜준다는 내용의 전시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스토리를 만들어 영상으로 구현하는 작업은 민화를 그리는 만큼 진한한 작업이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전통의 미나를 살리면서 저만의 시각, 나만의 것, 그러니까 현대적인 요소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저만의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민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요. 작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의 기술을 접목한 파노라마 대구 삼경.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인 팔공산 갓바위와 앞산 송해공원을 몰입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민화 작가인 김리아 작가님께서 민화로 한 땀 한 땀 직접 그리신 그림을 저희가 2D, 3D를 입혀가지고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대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팔공산 갓바위를 민화 작품으로 재해석을 한 거고요.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작가님께서 원하신 취지는 민화를 많이 알리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민화 작품을 알릴 수 있도록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기도 할 텐데요. 남녀노소 편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재밌게 캐릭터도 이렇게 포함을 하셔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작가가 만든 캐릭터를 따라가며 오감을 통해 대구의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관객들도 민화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제가 작품을 보니까 전통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또 재해석하셔서 또 시대적인 트렌드인 그 디지털하고 접목을 해서 대중화와 같이 대중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민화를 추구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박제된 그 민화가 아닌 끄집어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민화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과 부귀, 장수의 소망을 담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민화. 작가의 민화에도 소망이 담겼습니다. 붓도 계속 들고 싶고 먹냄새도 계속 맡고 싶어요. 그래서 민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현대 기술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발전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역량이 쌓인다면 저희 전통 민화인 제 작품으로 라스베가스 스피어에 전시해보고 싶어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계 곳곳에 꽃 피우길 기대해봅니다.